하고 있었는데 1%인 한 200명은 포로가 되고 나머지 19,800명 정도는 다 전사 내지는 실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본군은 거의 당한 전투입니다. 그렇지만 미군의 전체적으로는 일본군의 사상자 실종자는 다 해서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군은 2만 6천 명이나 되기 때문에 미군의 피해가 더 컸던 전투이죠. 그만큼 힘들게 이오지마를 점령했고요. 그로부터 또 이오지마 전투가 끝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1945년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80여일 동안은 이오지마 섬의 서쪽 1200km 정도 지점에 있는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 전투를 또 하면서 미국의 사상자가 또 한 6만 5천 명 정도 발생하면서 또 미국이 일본을 꺾고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2차 세계대전 종반에 이오지마 전투,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의 사상자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미국의 젊은 청년들 아까운 목숨이 계속적으로 희생을 당하는 그런 걸 감내하기가 너무나도 미국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웠던 거죠. 일본의 작은 섬인 이오지마 섬이나 오키나와 섬, 그 섬 점령하는 게 1억에도 많은 미국의 희생이 초래되는데 일본 본토를 점령하기 위해서 상륙작전을 펼치게 된다면 미국의 사상자는 이오지마 전투나 오키나와 전투에서의 사상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그 당시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아까운 청년들의 목숨이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바로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키나와 전투가 6월 22일에 끝나고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에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확보하고 7월 26일에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일본에게 최후의 통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6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를 투하했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3일 후인 8월 9일에는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펜맨을 일본의 나가사키에 투하하니까 그때로부터 6일 후에 드디어 일본이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라디오 육성 방송을 통해서 항복을 선언했고 그게 1945년 8월 15일이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을 해방을 맞이했고 그로부터 무려 79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일본이 항복한 지 79년이 된 날짜입니다. 자, 그런데 그 1년의 과정에서 미국이 이오지마 전투가 5주 동안 전개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오지마 전투 시작한 지 5일 만에 미국이 이오지마 섬에 수리바치산이라고 있습니다. 수리바치산 정상에 미국의 성조기를 개항합니다. 자, 전쟁에서 적국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점령했을 때는 다 국기를 개항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계속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벌써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계속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서 수세적, 방어적 입장만 견지하다가 드디어 한 열흘쯤 전에 반격을 가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국토를 점령을 해 들어갔죠. 서울 면적 이상의 면적 74개 마을을 점령했다고 하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허를 찔렸다라고 이제 대서특필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하튼 그 전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오지마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74개 마을을 점령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깃발을 개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오지마 전투가 발생하고 5일이 됐던 시점인 1945년 2월 23일에 바로 미국이 그 이오지마 섬의 수리바치산 정상에다가 미국의 성조기를 개항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크기의 성조기를 개항하는데요. 나중에는 해병대 대대장이 더 큰 국기 성조기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진주만 기습 폭격 때 피해를 봤던 그 미국 함정에서 건져 올렸던 초대형 성조기를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조기를 다시 개항을 했습니다. 그 성조기의 그 크기가 대략 가로 길이가 약 한 3m 정도,
세로 길이가 약 2m 정도 되는 초대형 성조기인 거죠. 그것을 이오지마 섬의 수리바치산 정상에 개항을 했는데요. 그때 종군 기자, AP통신의 종군 기자가 그 미국의 성조기를 개항하는 해병대원들의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리바치산 정상을 점령한 미국의 해병대원들 6명이 그 국기뽕 폴대 국기 개항대에다가 성조기 초대형 성조기를 개항을 하고 그것을 국기뽕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폴대를 수직으로 세우는 그 장면이죠. 국기가 워낙 성조기가 크다 보니까 그걸 개항한 그 국기뽕도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역동적으로 그 국기뽕을 수직으로 세우는 장면을 AP통신의 종군 기자가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했는데요. 그 사진을 촬영한 그 구도, 그 다음에 그 광선의 조명, 그 다음에 사진 촬영 방향, 그리고 역동적인 그 해병대원 6명의 그 동작, 이 모든 게 퍼펙트했습니다. 퍼펙트하게 촬영이 돼가지고 그게 그 해 언론인에게 주는 최고의 상인 퓰리처상 사진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AP통신의 종군 기자가 촬영해가지고 언론인에게 주는 최고의 상인 퓰리처상의 사진 부문상을 받았는데요. 그게 미국으로 그 사진이 전송이 돼가지고 미국의 그 많은 일간지 신문에서 그걸 대서특필 일면의 사진으로 올렸는데요. 미국의 국민들이 그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서 많은 희생이 따랐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승리의 장면을 포착한 그 이오지마 섬의 수리바치산 정상에 성조기를 개항하는 그 장면을 담은 그 역동적인 사진이 너무나도 멋진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것을 보고 신문의 일면의 그 사진을 보고 미국의 애국심을 이제 고취시켰고 미국인들이 똘똘 뭉쳐서 끝까지 일본을 상대로 싸우면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하늘을 찔렀었고요. 그래서 모든 미국의 애국심이 집약된 장면,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라는 자부심이 집약된 장면이 바로 이오지마 섬의 수리바치산 정상에 성조기를 개항하는 해병대원 6명의 그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간지의 일면의 사진으로 그게 나왔었는데요. 그것을 신문을 접어서 보관하면 그 사진이 접히니까 미국 국민들이 언론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신문을 접더라도 사진이 접히지 않도록 사진의 배치 구도를 조정해서 다시 재판을 발행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문사에서는 재발행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 성조기를 개항하는 장면을 포착한 그 퓰리처상을 받은 그 사진을 싣고 있는 그 신문을 집에다 다 보관을 했을 정도로 미국의 애국심의 상징이 된 게 바로 이오지마 섬에서의 이오지마 전투 발발 5일째였던 1945년 2월 23일에 이오지마 섬 수리바치산 정상에 성조기를 개항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은 국방부 장관도 있지만 해군 장관, 육군 장관, 공군 장관도 각 군의 장관이 있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해군 장관이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이오지마 섬 수리바치산 정상에 개항된 미국의 성조기는 미국의 앞으로의 미국 해병대의 앞으로의 500년을 상징한다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해군 장관이 이오지마 섬 수리바치산 정상에 개항된 미국의 성조기는 미국 해병대의 앞으로의 500년을 상징한다라는 매우 뜻깊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을 정도로 그게 전국적으로 유명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미국 애국심의 상징이 된 그 사진의 주인공들 6명을 다 미국 본토로 소환을 해라. 그래서 가지고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국채 발행 홍보대사로 활용하려고 그 성조기를 개항했던 6명 소환 명령을 내렸는데, 이미 소환 명령이 이오지마 섬 해병대에 도착했을 때는 6명 중 3명이 전사를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명만 미국 본토로 소환해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미국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한 국채 발행 홍보대사로 활용을 했었고요. 그 3명의 홍보대사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깃발이라는 그러한 그 글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가공된 작품 팩션이라죠. 100% 이제 가공된 것을 픽션 소설이라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사실을 바탕으로 약간 각색을 한 걸 팩션, 팩트에다가 픽션을 합해서 팩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홍보대사로 전환된 해병대원 3명 중에 1명의 아들이 아버지의 그런 깃발, 이오지마 섬의 깃발을 개항한 장면을 모델로 해가지고 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팩션인데요. 그게 제목이 이오지마의 깃발이고, 그래서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오지마의 깃발. 그 다음에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게 미국의 애국심의 상징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전국 방방 곳곳에는 그 장면을 묘사한 동상이나 석상이 미국의 50개 주 전역에 세워져 있고,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동상이 전국 방방곡곡 팔도강산에 다 세워져 있듯이 그 이오지마 전투에서의 성조기를 개항하는 장면, 해병대원 6명의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 내지는 석상이 미국 50개 주 각지에 세워져 있고, 그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바로 남쪽에 있는 버지니아주의 북쪽 끝, 워싱턴 DC와 접하고 있는 버지니아주의 북쪽 끝 알링턴 국립묘지의 입구에 그 장면을 형상화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 동상이 세워진 곳으로부터 북쪽을 바라다 보면, 약간 북동쪽이죠. 북동쪽을 바라다 보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죠. 링컨 메모리얼, 토머스 제퍼슨 메모리얼, 그 다음에 워싱턴 모뉴먼트, 백악관,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뭐 이러한 미국의 각 주요 시설들, 수도 워싱턴 DC의 모습이 내려다 보입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미국의 애국심의 상징이 된 게 바로 이오지마 섬에서 그 성조기를 개항하는 그 해병대원 6명의 그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제가 1년 전에 미국 여행을 갔었는데요. 벌써 1년쯤 됐습니다.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4식구 가족 여행으로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지역을 여행하면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몬트리올, 캐나다 토론토, 킹스턴의 천섬, 몬트리올, 퀘벡,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와서 버몬트주로 와서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 그 다음에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중심 뉴욕, 이 순으로 7박 10일 여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첫날 갔던 곳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그곳에서 백악관, 워싱턴 모뉴먼트, 링컨 메모리얼, 연방의회 의사당, 뭐 이런 데를 투어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미국 애국심의 상징이 된 이오지마 전투가 5주 만에 미국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그게 1945년 3월 26일이고, 그로부터 딱 17일이 지난 1945년 4월 12일에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대통령을 4번이나 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하면서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오키나와 전투를 계속 수행을 하고, 오키나와 전투가 6월 20일에 끝났는데 일본이 계속 항복하지 않으니까 7월 16일에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7월 26일에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에게 최후의 통첩했는데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 리틀보이 2와 3일 후에는 나가사키의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펜맨 2와, 그러니까 6일 후인 8월 15일에 항복을 해서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했고, 그로부터
딱 79주년이 지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광복 79주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광복절 굉장히 뜻깊은 날인데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매년 광복절이 되면 이른바 태평양 전쟁 종전 기념일이라고 칭하면서 일본의 전범들, A급 전범 14명, 도조 히데키를 포함한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는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등 수많은 일본의 침략전쟁에서 희생된 일본의 군인 및 민간인 총 246만 6천 명이 그들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핵심 A급 전범, 즉 A급 전범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조약을 위반해서 침략 전쟁을 기획하고 착수하고 실행한 자들을 A급 전범이라고 하는데요. 그 A급 전범 14명, 그 중에 최고급이 바로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발발 50일 전에 취임했던 일본의 도조 히데키 일본의 전 총리 수상인데요. 그 도조 히데키는 또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자살을 하는 것, 할복 자살을 하는 것을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할복 자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조 히데키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에서 이제 연합국이 주도해 가지고 군사 재판을 하죠. 전범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군사 재판을 벌이는데요. 독일을 상대로도 독일의 2차 세계대전 전범들에 대해서 뉘른베르크 군사 재판을 통해서 전범 재판을 했듯이 일본도 전범 재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범 재판에서 A급 전범 14명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급 전범은 전쟁의 전범을 A, B, C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범죄자가 A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급 전범은 국제 조약을 위반하여 전쟁을 기획하고 착수하고 실행한 자들이 A급 전범으로 분류되는데요. 그 중에 최고 전범이 도조 히데키고 그를 포함해서 14명의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고 총 수많은 일본의 침략 전쟁의 그 희생자 총 246만 6천 명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 그 전범들을 신성시하는 신격화한 공간이 야스쿠니 신사인데요. 해마다 8월 15일이면 그들에게 이제 공식 내지는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공물을 바치고 조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2차 세계대전의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또 사과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970년 12월 7일에 서독의 총리 이른바 바르샤바 무릎 꿇기의 주인공 빌리 브란트의 진정성 있는 사과하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일본은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일 관계의 진정성 있는 그 발전을 위해서는 그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매년 8월 15일에 반복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 자체가 한일 관계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도조 히데키 관련해서 최고 A급 전범 14명 중에서도 최고의 전범인데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발발하기 50일 전인 1941년 10월 중순에 침해해서 그로부터 3년 후인 1944년 7월까지 일본에 수상을 했으니까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기간이 약 4년이었는데요. 그 중에 초중반 약 3년 가까이를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을 기획을 하고 착수를 하고 실행했던 인물이 A급 전범 도조 히데키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군사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과정인데요. 이 인물은 명예롭게 죽기 위해서 일본은 할복 자살이라 해서 일본도 칼이나 이런 대검으로 배를 가르는 할복 자살, 이게 명예로운 자살로 좀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물도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살, 도조 히데키도. 그런데 미국은
이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중에서도 최고 전범인 도조 히데키를 명예롭게 죽게 둘 수는 없다라고 미군은 생각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도조 히데키를 미군이 살려냅니다. 살려내 가지고 정식 군사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하고 1948년에 사형 처형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도조 히데키의 자살 실패 및 그 이후의 처형 과정인데요. 그래서 도조 히데키 A급 전범 중에서도 최고 전범 도조 히데키는 1948년에 미군에 의해서 재판 절차를 거쳐서 처형을 당한 겁니다. 명예로운 자살을 미군이 막고 재판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도조 히데키를 처형을 시켰던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지금 1시간 49분 정도 촬영했습니다. 참고로 이 복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현재 시간이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광복 79주년 저녁 8시 18분 정도 됐습니다. 8시 19분이 됐는데요. 오늘 어제 밤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14시간 가까이 제가 출강하고 있는 한국금융연수원 관련해서 평가 문제 출제를 하는 바람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었고요. 14시간 가까이 어제 밤부터 심야 시간을 거쳐서 오늘 오후 6시까지 14시간 정도 그 문제 출제를 했었고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오늘 31도의 폭염 속에서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7시 39분까지 1시간 9분 동안 석촌호수 4바퀴 10.25km를 달렸습니다.